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해커스토플 스피킹 제인입니다. 오늘 적중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강에서는 저와 함께 스피킹 섹션의 2번 유형인 인터뷰 유형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기에 앞서서 우선 이번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소개를 드리고요. 이어서 채점 기준과 평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뷰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연구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 면접에 답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주제에 관련돼서 네 가지 면접 질문에 45초 동안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 사회, 과학, 기술, 여가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인터뷰 질문은 화면의 텍스트 형태로 표시가 되지 않고 음성으로 질문을 한 번 들려주고 바로 45초 답변을 시작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집중해서 듣고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연습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뷰 유형은 질문을 한 번 들려주고 답변 준비 시간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할 말을 생각해내는 브레인스토밍 훈련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채점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뷰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달력이 되겠는데 해당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발음, 강세, 억양을 사용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겠고요. 또한 유창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유창성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45초의 답변 시간 동안 최대한 끊김없이 말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language use, 문법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였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스피킹 섹션에서는요, 욕심을 조금 내려두시고 너무 어려운 문법이나 어휘를 사용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사용하시는 문법과 어휘를 사용하셔서 문법 부분에서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전달력을 극대화시켜 주시는 것이 단시간 안에 고득점을 받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어서 topic development 내용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주제와 연관 있는 내용을 언급을 하였는지 평가를 하는데 즉 주제를 벗어난 답변을 하게 되시면 off topic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질문에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답변을 하였는지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터뷰 유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45초의 답변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 45초 답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가장 첫 번째 문장에 의견을 한 문장 언급을 해주시고 내가 왜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유를 한 문장 언급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이어서 내가 언급한 이유가 왜 타당한지 설명하는 설명 또는 근거 내용을 반드시 한두 문장을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세 문장에서 네 문장을 언급하는데 유창성은 25초 안에서 30초 안에는 언급을 해 주시는 걸 목표로 해 주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유 한 문장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 한두 문장, 두세 문장 언급하는데 마지막에 20초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인터뷰 이용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답변에 포함이 돼야 되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의견 반드시 정확하게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이유만 언급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간혹 하다가 독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인터뷰 이용해서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고요. 두 번째 이유 이거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 뭐가 문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유를 한 문장 언급을 하고 난 이후에 해당 이유를 설명하는 설명 또는 근거 내용이 반드시 한 문장이 포함이 되셔야 되는데 해당 답변에서는 이유를 여러 가지 나열은 했지만 설명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고득점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설명 내용을 반드시 뒤에 이어서 언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설명 내용은요, 항상 앞에서 언급한 이유보다 훨씬 더 디테일, 구체적인 내용들이 뒤에 나와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유를 처음부터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면 우리가 안 그래도 답변 준비 시간이 없는 와중에 굉장히 구체적인 이유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유는 단순하고 간단하고 포괄적이게 언급을 해주셔야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근거 내용을 보다 빠르고 쉽게 생각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뷰 유형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첫 번째 화면에 지금과 같이 디렉션 페이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해당 디렉션은 텍스트로 제공을 하고 원어민 성우가 음성으로 한번 읽어주고 난 이후에 1번 문제가 음성으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렉션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인터뷰의 주제를 파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터뷰 주제는 대부분 about이라는 단어 뒤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주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How people consume second-hand products. 오늘 인터뷰 주제는요. 사람들이 중고 제품을 소비하는 방식이구나. 주제 확인해 주시면 나머지 디렉션 부분은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디렉션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 이어서 바로 이제 1번 문제를 제가 음성으로 한 차례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음성으로 문제 한번 들으신 이후에 잠시 화면 멈춰 주시고 실전처럼 해당 문제 답변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리뷰 영상 참고해 주세요. 자,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agreeing to speak with me today. I'd like to start by asking about your personal experience. Have you ever purchased a second-hand item? If so, what did you buy? If not, is there a specific reason why you haven't? 네, 여러분 저희 질문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당신의 개인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Have you ever purchased a second-hand item? 자,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중고 물건을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러분들의 개인 경험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구매하셨습니까? 하면서 주제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개인 경험을 물어보는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문제 관련돼서 이유 근거 브레인스토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의견에서 second-hand books online, 온라인으로 중고책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혀볼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터뷰 유형에서 지금처럼 주제 관련돼서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경험 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될 텐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항상 입장 문장에서 저는 주제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밝혀주신 뒤에 이유는 해당 경험에 대한 장점 2가지로 근거를 가져가 보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 제가 주제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러한 2가지 장점이 있어서 해당 경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책을 중고로 구매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장점은 save money,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가져가 볼 텐데요. 자, 우리 바로 이어서 근거 내용을 구성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인터뷰 유형을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연습을 하다 보면 이유는 어느 정도 순발력 있게 생각해 낼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시는가 하면 내가 언급한 이유를 설명하는 설명 또는 근거 내용을 바로 떠올리는 걸 가장 어려워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유를 생각을 하셨으면 근거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문자답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왜 중고로 책을 구매하면 왜 돈을 절약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answer, 답변을 근거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살펴볼게요. 왜 온라인으로 중고책을 구매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어? cheaper and in good condition. 중고 책들은
상태도 좋은데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장점 살펴볼게요. Environmentally friendly. 중고로 책을 구매하는 것은 친환경적인이라는 장점이 있어 라고 이유를 언급하셨으면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왜 중고책을 구매하는 게 친환경적인데 왜 친환경적이냐면 reduce waste, 쓰레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야. 이런 형태로 기본적인 근거 내용을 구성하는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이걸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에 반복적으로 브레인스토밍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샘플 리스폰스를 통해서 해당 내용의 답변을 함께 완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의미 단위로 문장을 미리 끊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영작을 해서 말하는 게 인터뷰형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내용을 내가 빠르게 영작을 해내지 못한다면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실 때는 이제 한국말로 내용을 생각하신 이후에 영작을 하게 될 텐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통으로 한 번에 영작을 하시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영작이 빠르게 안 돼서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없고 전달력이 떨어지고 이러한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샘플 리스폰스 살펴보실 때 보면 우리는 항상 의미 덩어리로 나눠서 짧게 영작을 해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첫 번째 의미 덩어리는요. 네,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Yes, I have experience. 짧게 한 덩어리, 의미 덩어리로 영작을 해주시고 두 번째 덩어리, buying second-hand books online. 온라인으로 중고책을 경험한 것.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통으로 한 번에 영작을 하기보다는 의미 덩어리로 나눠서 빠르게 영작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입장 문장 가져가 볼게요. Yes, I have experience buying second-hand books online.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second-hand 발음하실 때 D는 발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second hand가 아니라 second hand라고 D는 발음하지 않을 거고요. 자, 우리 마찬가지로 second 요거 발음하실 때 second 하고 뒤에 강세를 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강세는 세 앞에 줄 거고요. CO에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 second, second hand, second hand second 뒤에 강세에 들어가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online 이 단어 발음하실 때 간혹 가다가 온라인이라고 앞에 부분을 on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on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는 오음가를 어음가로 비슷하게 바꿔주시면서 online이라고 발음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유 소개하는 템플릿은요.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는요 라는 의미의 템플릿으로 일단 두 번째 문장을 유창하게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One thing that comes to my mind is that 그것이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시작. It helped me save money. 자, 우리 여기서 P로 끝나는 동사를 과거 형태로 언급하실 때는요. ed를 do, helped가 아니라 드를 t에 가깝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helped me. helped me, T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P로 끝나는 동사를 과거 시제로 얘기를 하실 때 ed는 드가 아니라 t로 발음하는 거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설명 앞에는 이런 템플릿 가져가 볼 거예요. To elaborate,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 내용 앞에는요. To elaborate, to be specific, to go into more detail, to further explain,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라는 내용의 표현들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the books were much cheaper. 책들이 훨씬 더 저렴했습니다. 무엇보다 than brand new ones. 그리고 and they were in very good condition. 심지어 훨씬 더 저렴한데 상태도 좋았습니다. 라고 설명 내용 가져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cheaper 발음하실 때 여기서 che를 짧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cheaper 하게 되면 감자칩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얘는 G, E 길게 발음해 주시면서 cheaper이라고 발음해 주실 거고요. brand new 하실 때도 D는 생략하고 발음할게요. brand new가 아니라 brand new라고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이유 가져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경험 유형의 이유는 경험 관련돼서 이러한 장점이 있었다. 장점을 이유로 각각 구성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가 아니라 another benefit is that 다른 이점은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Buying second-hand books 중고책을 구매하는 것이 두 번째 덩어리 친환경적입니다. is environmentally friendly. 자, 이 단어 발음하실 때 많은 분들이 요 부분, ROM 부분 발음하실 때 발음 많이 꼬이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선 O가 강세가 없어요. 강세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약화시켜서 발음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발음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RON을 RUH처럼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environmentally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안 꼬여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environmentally. 다시 한번요. environmentally. 조금 더 빠르게 붙여보면 environmentally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요. 우리 friendly 하실 때 D는 발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ENDLY로 끝나는 단어들에서는 D를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friendly가 아니라 friendly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친환경적인 할 때 많은 분들이 앞에 environmentally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가져가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떤 발음 실수를 하시냐면요. 얘를 eco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할 때 eco-friendly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사실 요거는요. eco가 아니라 eco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eco-friendly가 아니라 eco-friendly라고 발음하는 거 추가로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설명 내용 가볼게요. 구체적으로 to be specific,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이 의미 덩어리로 끊는 거 reusing products helps reduce waste. 자, 이어서 마무리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 문장은 어떤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입장 문장을 paraphrasing 해서 가져가 주시면 돼요. 살펴볼게요. 이러한 이유로 시작. For these reasons, 저는 믿습니다. I believe buying second-hand items is a smart choice.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중고 책을 구매하는 거에 대한 장점을 언급했기 때문에 마무리 문장에서는 내가 중고 책을 구매한 거에 대한 나의 입장이 뭐예요?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초이스라고 믿습니다라고 마무리 문장 가져가 봤습니다. 자, 우리 바로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I see. Is there any specific item that you would never buy second-hand, even if it were very cheap? Why would you avoid buying that item used? 네, 여러분들은 잠시 영상 멈춰주시고 실전처럼 풀어보고 난 이후에 리뷰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이번 문제 살펴보면 Is there any specific item that you would never buy second hand? 여러분들이 절대 중고로 사지 않을 특정 물건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고요. 자, 저희는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shoes, 신발을 절대 중고로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가져가 볼 거고요. 자, 그거에 대한 이유로는 자, 우리 중고 신발은 not hygienic,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를 이유로 가져가 볼 거고 바로 이어서 왜 중고 신발은 위생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 근거로 가져가 볼 거예요. 그 이유는 contain bacteria or unpleasant odor. 우리 중고 신발은 세균 그리고 안 좋은 악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는요. 우리 중고 신발은 not durable 이라고 가져갈 거예요. 즉 내구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왜 중고 신발은 내구성이 좋지 않을까요? already worn out. 이미 낡고 닳았기 때문에 not a wise choice. 이미 낡은 신발을 구매하는 것은 좋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라고 구성을 잡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의미 덩어리로 나눠서 말하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문장은요. I would never,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I would never buy second-hand shoes. 심지어 그것이 저렴할지라도 시작. Even if they were very cheap. 첫 번째 이유는요. One reason is that 중고 신발은 may not be hygienic.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작. Second-hand shoes may not be hygienic. 구체적으로 to elaborate. 우리 중고 신발은 세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Used shoes may contain bacteria 또는
악취를 or unpleasant odors라고 가져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 단어 발음하실 때 여기 o를요 oh 이런 식으로 좀 늘려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얘를 그냥 라고 발음하면 odor이라고 잘못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odors 하고 늘려서 발음하는 거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요. Another reason is that 오래된 신발들은 not durable, 내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to be specific, 그것들은 이미 worn out, 낡고해졌습니다. They are already worn out. 그래서 중고 신발을 구매하는 것이 buying second-hand shoes is not a wise choice.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마무리 문장 해볼게요. For these reasons, 저는 생각합니다. I think buying brand new shoes is better. 새로운 신발을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무엇보다 than buying second-hand 중고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 네,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That makes sense. When you no longer need an item, do you usually try to sell or give it to someone else? Or do you simply throw it away? 네, 3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When you no longer need an item,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do you usually try to sell or give it to someone else? 필요 없는 물건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주로 하십니까? Or do you simply throw it away? 아니면 그냥 버리십니까? 라고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저희는 필요 없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선호합니다를 입장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로는 make extra money. 우리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게 되면 조금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라고 가져가 볼 거고요. 왜 돈을 벌 수가 있어? 우리가 이러한 중고 물품을 sell online,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면 earn small amount, 소액일지라도 벌 수가 있다라고 가져갈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앞의 이유에서는요. 필요 없어진 물건을 판매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가져갔다면 두 번째로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한 이유를 구성해 봤는데요. 내가 필요 없어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feels more meaningful, 그냥 버리는 것보다 조금 더 의미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가져가 볼 거예요. 왜 의미를 느낄 수가 있는가 하면 help others, 내가 나에게는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다, 버리는 것보다 라고 내용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장 문장은요, 어떻게 시작을 해볼 거냐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if I had to choose 이렇게 시작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제가 만약 골라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If I had to choose, I will sell items I no longer need or give them away. 첫 번째로는요. For one thing, 제가 추가 수입 또는 부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I can make some extra money. 우리 extra 하실 때 TR은 추로 발음을 해 주실게요. extra money. 구체적으로 to elaborate, if I sell them online. 제가 그것들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게 되면 자,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온라인 상에서 하다 할 때 간혹 가다가 많은 분들이 sell them at online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라고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앞에 자꾸 at 같은 표현을 간혹 가다가 붙이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이런 경우에는 at 없이 그냥 sell online,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온라인으로 비디오를 보다라고 할 때도 watch a video online 이런 식으로 at을 생략하고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할 수가 있냐면요. I can earn a small amount. 그러니까 small amount는 소액인데요. 우리가 중고 물품을 팔게 되면 큰 돈은 아니어도 소액을 벌 수가 있습니다. 무엇하는 대신에 instead of wasting them, 그것을 그냥 낭비하는 대신에. 자, 그런데 우리 instead 하실 때 t는 쌍디귿에 가깝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instead가 아니라 instead, 된소리로 잘 발음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wasting 하실 때도 여기서 t는
wasting 하시면서 쌍디귿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발음 규칙 하나 조금 소개드리고 갈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자 S 뒤에 K, T, P 소리가 오는 경우에는요. 모두 된 소리로 바꿔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해당 발음 규칙은 경음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ST의 K는 쌍기역, 우리 ST의 T는 원래 내는 트 소리가 아니라 쌍디귿에 가깝게 발음을 해주시고 P는 P가 아니라 쌍비읍에 가깝게 모두 된 소리로 발음을 해주시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다 STAT 왔기 때문에 instead 아니고 instead, wasting, 쌍디귿으로 발음했고요. 뭐 T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생할 때 student, stu라고 하지 않고 쌍디귿에 가깝게 발음해 주시면서 student이라고 발음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가 해당 우리 어떤 과목을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연습하고 계시죠? speaking. 그래서 우리 원어민들은요, speaking이라고 ST의 P를 피읍으로 발음하지 않고 쌍비읍으로 발음하면서 speaking이라고 발음하는 규칙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유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 이유는 뿐만 아니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해 볼게요. In addition, 그것은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또는 뜻깊게 느껴집니다. It feels more meaningful. 왜 그런가 하면 This is because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can help others. 무엇함으로써 by giving them items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줌으로써 by 동사 ing 무엇함으로써 라는 표현으로 영작 이어서 가져가 봤고요. 마무리 문장 해볼게요. For these reasons 저는 선호합니다. I prefer selling items or giving them away. 자, 이어서 4번 문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nteresting. Let me ask you one final question. Recently, the second-hand market has become very popular. Why do you think so many people are buying used goods these days? 네, 마지막 문제는요. 자, recently 최근에 the second-hand market has become very popular. 중고 시장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 인터뷰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의 이제 핵심 내용은 대부분 이렇게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고 시장이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서 Why do you think so many people are buying used goods these days? 요즘 사람들이 중고 제품을 많이 사는 이유를 언급해 보세요라고 문제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가 왜 사람들이 많은 중고 제품을 사는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입장 문장에서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주셔야 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입장 문장에서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why people buy second-hand goods. 사람들이 중고 물품을 구매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입장을 이렇게 밝혀보고 각각 이유에서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 more affordable,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왜 더 저렴한가 하면 once used, price drops quickly. 우리가 어떤 제품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중고 물품이 더 저렴해서 많이 사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구성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become easier. 요즘은 우리가 이제 물건들을 중고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왜 쉬워졌는가 하면 There are many apps and online platforms. 우리가 중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앱과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내용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입장 문장부터 가져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이유를 물어봤기 때문에 I personally think,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전달해 볼게요. I personally think many people are buying used goods these days for a couple of reasons.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중고 제품을 두 가지의 이유로 많이 구매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가져가 볼 거고요. 저 우리 people 하실 때 두 번째 P는 쌍비읍에 가깝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people이 아니라 people이라고 발음하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첫 번째 이유 가져가 볼게요. 우선적으로 시작. First of all, they are more affordable. 자, 우리 affordable 하실 때 A의 강세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A에 너무 affordable
하고 어택을 주시면 뒤에 억양이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A에 강세 두지 않고 affordable 뒤에 강세 넣어서 발음하도록 할게요. 자, 구체적으로 to elaborate once a product is used 제품을 한 번 사용하면 그래서 우리가 once는 무슨 뜻이냐면 이 문맥에서는 한 번 무엇을 하면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제품을 한 번 사용하고 나면 its price drops quickly 가격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라고 가져갈 텐데요. 자, 우리 여기서 D는요 디귿이 아니라 지읒에 가깝게 발음해 주시면서 drops quickly 라고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자, secondly, 두 번째로는요. 자, 우리가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purchasing used goods has become easier.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아직도 수월하기 때문에 has become이라고 가져가 봤고요. 우리 purchase 이 단어 발음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얘를 purchasing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 A에는 강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CH는 che가 아니라 요런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시면서 purchasing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purchase라고 발음하지 않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this is because 많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플랫폼이 there are many apps and online platforms. 자, 그런데 어떤 앱과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찾도록 허락해주는 붙여볼게요. That allow people to quickly find what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찾도록 허락해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앱이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 문장 해볼게요. For these reasons, 저는 생각합니다. I think used goods are becoming more popular. 더욱더 인기가 있어진다고. 네, 오늘 적중 특강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인터뷰 유형 한 세트 실전처럼 풀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적중 특강뿐만 아니라 현강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고 배워볼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강에서 저를 만나 뵙게 되면 오늘은 제가 이제 이유를 구성하는 근거 방법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답변을 구성하는 구체화 근거 한 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거 내용 구성하는 방법을 하나만 연습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근거를 구성하는 방법을 하나만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근거 내용이 안 떠오르게 되면 다른 차선책이 없게 되면 우리가 당황을 하고 할 말을 생각 못하고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강을 수강해 주시면 무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총 6가지의 다른 근거를 구성하는 방법들과 템플릿을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헷갈리는 발음 강세 억양 규칙을 제가 함께 학습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력을 보다 향상시켜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제 적중 특강에서는 제가 경음화 현상 SD에 KTP가 오는 경우에 된소리로 바꿔서 발음하는 발음 규칙 하나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 수업 시간에는 훨씬 더 다양하고 여러분들의 전달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규칙들 많이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배워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유용한 표현들을 숙지를 해서 문장 구상력을 향상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터뷰 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내가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연습을 통해서 순발력 있게 할 말을 빠르게 생각을 해냈어. 그런데 다음 관문은 이제 뭐예요? 내가 생각한 내용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창하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게 영작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빠르게 영작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많은 표현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오늘 적중 특강에서는 우리 스피킹 섹션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 유형으로 총 2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번 유형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현강에서는 이제 listen and repeat 들은 문장을 듣고 정확하게 따라 말하는 학습 전략도 저와 함께 배워보고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고의 구조화부터 정밀한 표현까지 스피킹의 본질을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토플 스피킹 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